안녕하세요, 슈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20강입니다. 자, 고등수학 상해 두 번째 단원이고요. 자, 방정식이죠. 그 안에 있는 2차 방정식. 자, 오늘은 20강인데요. 자, 중학교 때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만들기를 이번 강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은 0이죠. 이 아저씨 방정식 풀면요, x-1, x-3 돼서 x는 1과 x는 뭐가 나오죠? 3이 나오죠. 두근이 1과 3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한근 알파, 이거를 한근 베타라고 했을 때 둘이 한번 더해보시면 얼마예요? 4. 한번 곱해보면 얼마입니까? 3이 되죠. 두근의 합, 여기 보이죠? 두근의 곱 보이죠? 자, 이 개수만 놓고 봐도요, 두근이 뭔지를 예측할 수 있더라. 그게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일 때,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 아저씨, 자, 여기 a 플러스 b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플러스 ab, x 앞에 계수가 플러스 ab, 요렇게 곱한 게 여기 요 자리에 앉아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됐을 때,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인수분해 되죠? 그럼 근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근이 어떻게 됩니까? 마3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둘이 더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3이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x 앞의 계수는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 자리입니다. 자, 여기 두 근의 합 보이죠? 그 아저씨가 마이너스를 달고 x 앞으로 가고요. 자,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요 상수항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아저씨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은 0이다.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요. x는 뭐 나와요? 1, x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4.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x제곱 앞의 계수가 1인 경우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알면 x 앞의 계수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 자리고 두 근의 곱자리는 여기가 상수가 되죠. 됐어요? 그래서 x제곱 앞의 계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냥 바로 이런 경우죠. x제곱 마이너스 5x 풀 4는 0이에요. 이게 뭐예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 자리, 요거 그러니까 결국 5가 두 근의 합이라는 얘기죠. 이걸 딱 보자마자 두 근의 합은 5고 두 근의 곱은 4라고 읽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x제곱 앞에 계속 항상 1인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 1을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아저씨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x는 1과 x는 3이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알파는 1, 베타는 3.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x제곱 앞에 계수가 1인 경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이 왔을 때도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근이 지금 1과 3 나왔어요. 두 근의 합은 4고요. 두 근의 곱은 3이에요. 근데 요 앞에 계수가 1이 아닌 다른 문자가 왔죠.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는 합과 곱을 알 수 있다. 뭐냐면 최고차항의 계수와 1차 앞에 계수 b.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두근의 합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아저씨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형 모양이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두근의 합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죠? a분의 c로 바로 찾아낼 수 있더라. 이 아저씨는 수능 수학의 기초예요. 중학교 3학년 때도 있었습니다. 뭔 소린가 하니 조금 전에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에요. 이 아저씨의 개수만 봐도요. 답을 구하는 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 근해 공식을 쓰면 되고 내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찾는 거는 자 x제곱 앞에 2 있죠? x 앞에 마이너스 8 있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럼 이 아저씨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이 아저씨 정상적으로 풀었을 때 답이 1하고 3이었어요. 두근의 합 4 맞죠? 두근의 곱 3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 두근의 합과 곱은 바로 빼낼 수 있더라.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이렇게 빼냈으면 자 두근의 차입니다. 두근의 뭐라고요? 차예요. 그거는 요 아저씨는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죠. 곱셈 공식.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어떤 놈의 제곱이 이 아저씨라고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리고 풀 막아 붙겠죠. 됐어요? 이건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보지 말고 요 아저씨를 잠깐 볼게요. 이제 1번입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애들이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아느냐? 두근의 합과 곱의 관계, 그냥 합과 곱의 관계를 알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저씨 모양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를 다 알 필요 없이 합과 곱 관계만 알면 되더라. 그래 놓고서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0이에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나오겠죠? 그 두 분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이미 알고 있더라. 어떻게 됩니까? a, b, c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b, c가 되겠죠. a분의 c, 두 분의 곱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그대로 3분의 2로 쓰면 되죠. 그럼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알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근의 곱은 여기 있네요. 3분의 2.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2에서 3분의 4를 빼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분의 8이 나오더라. 됐어요?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우리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내신에서 가끔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베타 따로 알파 따로 구할 필요 없이요. 물론 이거 근해 공식 쓰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요 아저씨를 구하라고 하면요.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두근의 합은 자, 여기 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네요. 여기가 합의 마이너스 자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4 오면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b가 지금 여기 부호가 붙어서 온 거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칠 이렇게 되겠네. 자, 나는 합과 곱의 관계를 알고서 차를 구하래요. 그런데 이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타가 더 큰 값이야. 이 말은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얘가 양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어? 자,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나 그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 어떻게 됩니까? 풀마 루트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였죠.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7입니다. 알파 베타는 여기 마칠이라 그랬잖아요. 됐어요? 그럼 16에 28을 더하죠. 그럼 44가 나오겠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모양이 풀마 루트 44랍니다. 근데 위에서 아까 전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기 때문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루트 44. 이 아저씨 4 곱하기 11이죠. 4는 2로 나오고요. 2 루트 11. 하나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2차 방정식 만들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2차 방정식이 어떤 모양이 있어야 돼요? x-알파, x-베타는 0이 있어야죠. 그래야 x는 알파, x는 베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2차 방정식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2차 방정식 만들기를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뭐라고 해냈습니까? 자, 근이 도출되는 출발점을 기억하라. 요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3이래요.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1, x-3은 0에 속겠죠.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은 0이죠.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되고, 만약에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실제로 요 아저씨 있는 상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로 놔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알겠죠? 그리고 다음 두수 이 아저씨를 근으로 한대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x-2분의 1, x-3분의 1은 0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아저씨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 자리, 두 근이 2분의 1이고 3분의 1 나와요. 2분의 1, 3분의 1, x.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은 0이 되죠. 이렇게 풀면 최고차항이 1인 경우예요. 근데 자, 근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양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6인 경우에 얘는 1인 경우에. 그럼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x-2분의 1, x-3분의 1은 0 놓고 최고차항이 뭔지 모를 때는 a로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아저씨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2차 방정식 만들기 할 때는 앞에 최고차항이 뭔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a로 놓고 푸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2차 방정식의 최고죠.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을 빼내는 근의 공식이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했죠.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는 고정된 어떤 별이라고 치면 이 뒤에 풀마 루트 어떤 모양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별 더하기 루트 세모, 별 마이너스 루트 세모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답은. 그래서 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켤레근 관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켤레근 관계.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선생님 뭐 개수가 유리수 조건일 때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2차 방정식의 한 답이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래요. 근. 됐어요? 그럼 자동으로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 됩니다. 됐어요? 한 놈이 근이면 그거의 켤레도 자동으로 근이 되더라. 근데 주로 이 아저씨는 어디에 쓰느냐? 자, 이거 보세요.
x제곱 ax 플러스 b입니다. x 앞에와 상수가 뭐라고요? 다 미지수인 미정계수로 노율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작업에 보면요, 어디 한쪽에는 미지수가 아니라 숫자가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저씨는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지금 내용은 20강이고요. 21강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잘 봐요. 자, 이거의 한근이 2마 루트 3이래요. 그럼 나머지 한근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2풀 루트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한근이 2마 루트 3이고 한근이 2풀 루트 3이에요. 자동근. 그러면 이 아저씨 더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게 뭐 한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얼마예요? 4죠. 그러면은 2마 루트 3이 한근이고 2풀 루트 3이 자동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곱하면 지금 두 군의 곱이죠? 어떻게 돼요? 4마 3이 되니까 1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라 그랬죠? 두 군의 합의 마이너스 자리니까 합이 4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로 올 거고, 이 자리는 두 군의 곱자리예요. 1, x제곱. 선생님 이렇게 푼 이유가 뭐예요? x제곱 앞에 개수가 1일 경우에는 이 자리가 뭐라고요? 두 군의 합의 마이너스 자리. 여기가 두 군의 곱자리니까 끝났네. 됐습니까?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고 b 값은 얼마예요? 1이죠. 둘이 더하랍니다. 답은 마 3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수가 실수 조건일 때 m 플러스 ni가 근이래요. i가 나왔네? 그 말은 여기 우리 근의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이 제시가 음수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m 플러스 ni가 근이면 m 마이너스 ni도 자동근입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 그랬죠? 허수부 앞에 부호를 바꾸는 거를 켤레복소수라고 했죠. 됐어요? 이 둘은 무슨 근관계? 켤레근 관계가 됩니다. 켤레근 관계. 됐어요? 그럼 가봅시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랍니까? 한 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러면 1 플러스 i가 근이면 이 아저씨의 켤레복소수인 1 마이너스 i도 자동근. 둘이 더합니다. 그럼 이 아저씨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시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 1풀 i와 1마 i. 복소수부터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죠? 1풀 i, 1마 i 더하면 2. 1풀 i, 1마 i 곱하면 1. 마 i 제곱이니까 2가 되죠.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 자리, 여기가 두 근의 곱자리.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두 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달고 와서 2x. 두 근의 곱은 2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b 값은 얼마? 2.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됐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실수 a, b의 값과 다른 한근을 구하래요. 뭐 1풀 i가 근이니까 다른 한근은 1마 i.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다시 정리하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래놓고 2차 방정식을 만들래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x제곱 x, 여기 상수 자리는 0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오고요. 상수항은 두 군의 곱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에서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a를 붙여주셔야 돼요. 됐어요? 또는 어차피 이거 전개할 거니까 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됐을 때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붙여놔도 돼요. 자, 두 군이 2하고 5예요. 또는 뭐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자, 그럼 둘이 더해봐요. 얼마예요? 마 3. 둘이 곱해봐요. 얼마예요? 마 10이지. 그러면 답을 이렇게 빼내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두 군의 합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 두 군의 곱자리니까 마 10은 0. 됐어요? 근데 최고차항이 1이 아니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최고차항이 1이라고 하면은 그냥 얘를 없애버리면 되고, 최고차항이 1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a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풀 루트 3이래요. 그럼 자동근 누굽니까? 2마 루트 3 이렇게 되고, 어떤 한 근이 2풀 3i래요. 그러면 자동근은 2마 3i. 됐습니까? 이게 무슨 근관계? 켤레근 관계. 자, 이 아저씨가 향후 우리 2차 방정식을 풀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 및 문제집을 통해서 해당 부분 꼭 좀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휴쌤입니다.